이 시대는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용기를 내셔서 경찰이 부정선거 수사하라고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수사하라! 부정선거 수사하라! 부정선거 수사하라! 얼마 전에 어느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하는 유튜브에서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정두원 의원을 이야기하면서 정두원 의원도 부정선거 이야기하다가 자살했는데 그 부정선거 이야기하다가 자살한 것은 타살이다. 그런 주장이 지금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의 이 부정선거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예? 자, 부정선거 제가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부정선거 관련한 책이 10권이 넘더라고요. 최근에 또 민주협 의원하고 인하공대, 예? 누굽니까? 허병기, 예. 허병기 예, 박사님 두 분이서 책을 썼는데 페이지가 810페이지짜리예요.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명단이 나와 있어요. 40명 국회의원이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고 허병기 박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하세요. 국힘당은 경찰의 수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수사하라. 부정선거 수사하라. 부정선거 수사하라. 저는 한기환 캠프 기도하며 행동하는 목회자의 기행목의 김영일 목사입니다. 제발 국힘당 정신 차리세요. 저도 책임당원입니다. 꼬박꼬박 당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국힘당 당원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외칩니다. 국힘당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한 통합입니까? 진실을 밝혀야 진정한 통합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일 목사님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사람들이 더 모이면 딱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11시 반 됐죠? 아, 예. 그러면 저희 국민의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내에 계신 분들은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태극기는 여러분들의 우측에 있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아래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회청이 있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찐 애국 시민이기 때문에 애국가는 4절까지 하겠습니다. 예, 찐 애국자인데 1절만 요청하셔서 1절만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다음은 순국선열의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저희가 이 집회를 좀 더 미리 공고를 했으면 더 많은 분들이 오셨을 텐데 11월 11일 날 광화문에서 부정선거에 관한 집회가 열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단체들이 있어서 오늘 조금 사람들이 많이 못 온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우리 더 잘 준비해서 많은 분들이 힘을 합해서 국민의힘한테 저희가 원하는, 그리고 부정선거와의 전쟁에서 꼭 승리해서 내년 22대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미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김영일 목사님, 그 다음에 저희 우리 자유물결 대표님 등 저희가 이제 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우리 부방구의 사무총장님, 우리 박윤성 사무총장님의 앞으로의 계획, 그 다음에 또 하실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귀담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성 사무총장님. 네,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이쪽에 힘이 나은 것 같다. 이게 좀 힘이 났네요. 이번 추석부터 국민의힘당 앞에서 정기적으로 집회에 갔다가 내년 4월 10일까지가 될지 아니면 그 이전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당분간은 국민의힘 앞에서 집회를 정기적으로 계속하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 반가운 소식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세요? 혹시 공정선거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지난 본서부터 그렇게 목놓아 외쳤던 그 정답이 지난주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무엇을 결정했냐? 제목은 공정선거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라는 이름으로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으로 부정선거 갖다가 막고 공정선거 실현하기 위한 어떤 국민의힘당 차원에서 노력을 계속 하겠다, 그리고 어떤 실전 행동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보통 이렇게 지난 몇 번의 선거를 거쳐오면서 저희도 국민의힘당에다가 많은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이 공정선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걸 계속 요구해왔었거든요. 요구할 때마다 각 선거 직전에 국민의힘당에서는 그나마 대답을 해왔었는데, 사실 그간에 있었던 대답들은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던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3구 대선, 작년 3구 대선 직전에 저희들이 몇 달 전에 요구했던 게 뭐냐면, 공정선거 갖다가 하기 위한
부정선을 막기 위한 국민힘당 차원에서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요구를 했을 때 국민힘당은 무엇을 대답을 했냐면은 공명선거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국민힘당 정당 차원에서 했었고, 그 다음 서울시장위원회, 그 다음 경기도당위원회, 각 시도당위원회 차원에서 그런 저기 그 마이크 좀 꺼주세요. 마이크 좀 꺼주세요. 집회 방해하고 있습니다. 정보관님, 저희 마이크 좀 꺼주세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 측에서 몇 사람이 그 위원으로 위촉이 돼갖고 참여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했던 행동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는데 이번에 구성된 공정선거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는 남다른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인적 구성에서 과거와는 판이하기 다른 그런 인적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인적 구성 한번 말씀드릴게요. 소리 좀 키워주세요.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일단 위원장에는 대구 출신의 삼선 의원인 김상훈 의원이 위원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보다도 더욱더 고무적인 것은 그 위원들의 면면이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우리의 기대 수준을 만족시키는 위원들이 위촉이 됐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만희 사무총장이 첫 번째 위원으로서 위촉이 됐습니다. 사무총장이 대체 무슨 자리입니까? 바로 국민힘당 대체 2인자에 위치한 자리입니다. 2인자. 그리고 실질적인 모든 행정 실무 업무를 갖다 총괄하고 있는 입장이 사무총장입니다. 그리고 내년 4.10 총선에서 공천에서 거의 50% 70%의 힘을 갖다 쥐락펴락한 사람이 사무총장이라는 위치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위원으로 위촉이 됐어요. 첫 번째 순서로. 두 번째 순서로 누가 되어 있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바로 모든 법을 갖다가 개정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심사를 맡는 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인데, 법제사법위원회 국민힘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이 두 번째 위원으로 위촉이 됐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위원이 누구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판 의원이 세 번째 위원으로 위촉이 됐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가 무엇입니까? 선거제도를 뜯어 고치는 모든 법을 총괄하고 모든 행정을 갖다가 감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 위원회가 바로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바로 그 행정안전위원회가 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판 의원이 세 번째 위원으로도 위촉이 됐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 바로 여러분 지난번에 국정원에서 어떤 발표를 했었나요? 국정원에서 어떤 발표를 했었나요? 맞습니다. 중앙선관위 이하 선관위 갖다 아우르고 있는 모든 정보 전산 시스템이 외부 해킹에 취약하고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심지어는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 후보자의 당락을 갖다가 쥐락펴락 하실 정도 수준으로 처참한 상황이다 라는 걸 발표했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정보통신 분야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바로 이 분야를 갖다가 총괄하고 있는 위원회가 뭐냐면 정보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네 번째 위원으로서 위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국회를 움직일 수 있는 네 명의 그 파워맨들이 이 바로 공정선거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1, 2, 3, 4 위원으로서 다 위촉이 됐던 겁니다. 사실 국민힘당에서 그런 많은 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갖다가 만들어 왔지만 이번만큼은 진짜 우리가 뭘 기대해도 좋을 만큼 그런 인적 구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번에 국민힘당에서 이런 시위를 갖다가 계속해가지고 결정했냐? 바로 이 공정선거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응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에 정신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이 사람들의 힘을 실어주고 그래서 밀어주고 이 사람들의 서포트를 갖다 우리가 마음껏 펼쳐내야지 이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그건 쭉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획득하고 부정선거를 갖다 막는 세력이 넓게 은밀하게 포진해 있다는 건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최근에 나온 부정선거 관련 다큐멘터리 했죠. 그 제목이 뭡니까? 더 카르텔. 왜 더 카르텔입니다. 왜 더 카르텔? 왜? 카르텔이 무슨 뜻입니까? 카르텔이 엮여 있다고요. 엮여 있다고. 조직화된 집단이라는 뜻입니다. 카르텔은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뭔 소리냐? 한국의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실행하고 중국 있는 집단이 고규모 한사회 집단이 아니라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카르텔 중에는 국민의힘당에도 스며들어 있다고 하는 걸 내비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정선거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가 제대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국민의힘당에 있는 소위 부정선거를 갖다 밝히고자 하는 걸 막고자 하는 그 칼텔 조직 세력이 여기 분명히 있을 텐데 그들이 힘을 못 쓰고 이 특별위원회가 힘을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지지를 갖다가 힘차게 보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 이유로서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 집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간 지난 5, 6년 동안 얼마나 많이 싸워왔습니까?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했었고 별의별 방법을 다 시도해봤었고 별의별 지휘, 별의별 소송, 별의별 고발을 다 해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구체적인 결과가 나온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모든 시도할 때마다 그것이 무의로 끝났었고 어떤 시도마다 그 실패로 끝났었고 어떤 방법을 갖다가 해볼 때마다 그것이 거부로서 끝났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들은 실망을 했지만 우리들이 동질의 손을 붙잡고 어깨에 갖다 보담으며 다시 일어서자 계속 싸우자고 우리가 결을 다져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지난 5, 6년 동안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모습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역량이 쑥돼서 결국 국민의힘당에서 이런 특별위원회를 갖다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의 변곡점이 드디어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그간 많은 싸움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야권에서 시민 단체로서 싸운 거였습니다. 제도권의 어떤 한 도움도 받지 못한 우리들만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고 전체 그림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제도권과 우리가 손을 잡고 같이 싸울 수 있는 지발점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도권 중에 특히 누구냐? 국민의힘당이 제도권에서 우리가 그간 외쳐왔던 것 갖다가 손을 내미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만큼 우리가 지난 5, 6년 동안 싸운 것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5, 6년 동안 이날이 오기 갖다 얼마나 죄했습니까? 어떤 분들은 시도할 때마다 재판할 때마다 우리가 패소하고 기각되고 무효처리될 때마다 그리고 경찰, 검찰이 수사를 갖다가 까람개고 하지 않을 때마다 얼마나 실망을 하고 얼마나 고심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가 쌓여서 밤에 밤잠도 못 잔다고 했던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드디어 우리한테 기회의 장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외칠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기회의 장이 열린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이 특별위원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이 특별위원회가 뭔가 구체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지지를 보내주고 뒤에서 밀어줘야 됩니다. 이 국힘당 내에서 힘을 쓸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저 건너편에 있는 국회의사당 안에서도 목소리를 갖다 낼 수 있도록 힘이 나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2시에 가서 내용만 교과준 적이 있고 기자 좀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위원들의 면면에 대한 한 사람을 호명하면서 우리가 응원하는 구호를 외치고 제가 이
마이크를 빨리 놓도록 다른 하겠습니다. 장에 첫 번째 맞으니까. 위원장을 갖다 응원합니다. 그럼 제가 위원장 이름을 호명하면 응원합니다 라고 3번 외쳐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응원합니다. 고마워요. 박자가 좀 안 맞아요. 다시 우리가 이 노래 제목, 노래 실력이 없는 리듬감이 없어. 다시 한번 3번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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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이 정도면 85점 됩니다. 그럼 해보겠습니다. 김상훈 위원장.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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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이만희 사무총장.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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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식 의원.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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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판 의원.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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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범 의원.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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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희 의원.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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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민 의원.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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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애국 시민들은 참 착하게 삽니다. 이 오직 국민의힘당의 그 부정선거 외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는 국민의힘을 응원하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쁜 시간에도 나와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 힘을 보태주는 거 보니까 우리 애국 시민들은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누가 하겠어요? 이건 정말 보수 우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만약에 좌쪽 사람들이었으면 수류탄을 던졌겠죠. 정말 제 마음이 움직일 정도면 여기 국힘당에 계시는 국힘당보다 국민의힘이라고 제가 할게요. 국민의힘당에 계시는 분들은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모든 여러분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가능하면 저분들이 누구실까요? 세계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다음은 조양건 국토본 행사본부장님 나오셔서 앞으로 국민의힘을 향해서 어떤 응원의 메시지를 줄 것인가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조양건 본부장님 앞으로의 그 다짐. 예,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제가 인사했던 사람은 오산에서 낙선했던 최은희 후보였습니다. 제가 최은희 후보였고 지금 인사하는데요. 저는 그 성남에 거주하고 3년 반 전부터 부정선거 투쟁을 민정의원과 같이 이끌어온 조양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부정선거 투쟁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3년 반 전과 지금은 분명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고 있고 내년 총선 압승을 제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의 우리의 물분과 분노는 하늘을 찌릅니다. 그렇지만 물분과 분노를 우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실천하는 것을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2가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천할 것입니다. 아예 마이크 없이 해봐요. 행동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2가지를 행동하고 실천할 것인데 한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비밀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에 대해서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그건 굉장히 은밀을 요하기 때문에 비밀로 하고, 한 가지는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달 초에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000명의 삭발식을 진행하겠습니다. 1000명의 삭발식을 진행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동지들과 이미 내부 소통을 했고, 그거는 확실히 가능합니다. 물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 정도 후로 예상을 하고 있고, 1000명을 할 것이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 그로부터 한 달 후에 5000명 삭발 투쟁을 진행하겠습니다. 한다면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제가 아직까지 비밀로 한다 했기 때문에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굉장히 은밀성을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뉴스가 도배되는 것을 보시면 그건 아실 겁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는 법률 투쟁과 아스팔트 투쟁, 문화 투쟁을 이어왔지만 이제는 제도권 투쟁도 이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잘 아실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합니다. 이 부정선거의 뿌리는 너무나 깊고, 이것의 수법은 우리가 보통 아는 수법하고도 또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제도 개선을 얘기합니다. 제도 개선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뭐겠습니까? 사전투표 폐지, 투표관리관 사입 찍는 거, 수개표 이런 걸 얘기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어떤 방법을 할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 깊게 지금 살펴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총선은 최고의 중요한 선거이고, 내년 총선 앞선거와 50년 우파 집권 시대를 여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제가 지금 이건 비공개적인 얘기입니다만서도 나름대로 신뢰할 수 있는 쪽에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앞으로 한 달 후에 굉장히 좋은 뉴스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좋은 뉴스, 오늘 공정선거 특위 이런 거 격려해 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실천 실행할 수 있게 명분을 제공해 줘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명분 제공해 줄 첫 번째 단계로 한 달 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000명 삭발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미 그거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상황을 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살리고 선거 정의를 살리기 위해서 3년 반 전부터 부정선거 투쟁을 하면서 풍찬 노출을 해왔고, 그 건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너무나 힘든 일을 겪고 왔습니다. 또한 이 부정선거를 밝히고 제도 개선을 이룩하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모든 것의 전부입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한미동맹 강화라든지 5.18이라든지 동성애 주장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패배하고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이상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총선 승리에 맞춰져 있어야 되고, 부정선거 규명과 제도 개선에 초점이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말도 잘 못하고 글도 잘 못 쓰는 사람입니다. 불구하고 요즘 들어와서 연설도 좀 본의 아니게 하게 됐고, 글도 제법 썼습니다. 강남역에서 인도와 2개 차선에서 강남역에서 신논현역까지 그렇게 집회를 몇천 명씩 해왔지만 단 한 번도 마이크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마이크 잡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하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만 나왔을 뿐입니다. 본래 나온 것은 7년 전에 나왔습니다. 탄핵 때 나왔습니다. 건방지게 얘기하지만 누구 못지않게
시민단체장이나 저만큼 많이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인정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위해서 지금 싸워야 되고, 하여튼 내년에 우리가 모든 걸 그랬고, 총선은 5개월 남았지만 저는 금년 말까지를 기한으로 봅니다. 금년 말에 이거를 이루지 못한다 했을 때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4.15 총선 때 부정선거를 알았지만 제가 통계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분당 갑구에 삽니다. 4.15 총선 때 사전선거 투표소가 우리 집하고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제가 한 2시간 관찰을 했습니다. 전부 다 어르신들이었습니다. 토요일날은 어르신과 청년들이 혼재되어 있었어요. 저는 물론 당일날 투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동그라미, 세모, X를 표시하고 비례대표 포함해서 국힘당, 그 당시 미통당이었습니다만서도 165석 얻을 것으로 제가 예상을 했었지만 103석을 얻는 걸 보고 제가 2, 3일간 몸져두었습니다. 몸져두었고 그 2, 3일 후부터 부정선거 이슈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강원도지사 김진태 도지사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김진태하고 제가 굉장히 친한 관계인데 그 4.15 때도 제가 춘천 가서 살다시피 하면서 김진태 후보를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김진태 의원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부정선거 나와라! 그때 내가 민경욱 의원을 모를 때예요. 그 인천의 민경욱이라는 사람이 깃발 들려고 하는데 당신이 태극기 리더로서 부정선거 깃발 들어야 된다. 그랬더니 안 들더라고요. 부정선거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김진태 도지사죠 지금은 제가 손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경욱 의원하고도 어떻게 연결이 돼서 저는 뭐 감투에는 0.1%도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감투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뭐 감투 좋아하는 인간도 치고 제대로 된 인간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맡은 부분은 있고 책임감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이지 제가 뭐 특별히 능력이 있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민경욱 의원의 진짜 간곡한 반강제적으로 투쟁본부장 맡아달라 그래서 제가 맡아갖고 책임감 때문에 지금까지 끌어온 것이고요. 특별한 능력은 있지 않습니다. 감제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는 지금 이런 그 어떤 성전을 지금 준비할 입장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알고 있고 이만희 의원도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결과를 얻고 결실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명분을 만들어줍니다. 이 명분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슈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슈화를 시키지 않는 이상 우리들끼리만이 떠들고 물분과 분노 토로하고 외쳐봤자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한 가지는 공개했고 한 가지는 공개를 안 했습니다. 안 했지만 분명히 이슈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수사와 제도 개선을 안 할 수 없게끔 압박을 할 것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다 지치고 힘들어하니까 특히 3구 대선을 저거해서 3구 대선 때도 제가 민경욱 의원하고 나하고는 솔직히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된다고 확신했어요. 왜냐하면은 부정선거로 하는 거니까 확신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당시 189곳 임시사무소 중에서 36곳에 인터넷 전용만 깔린 그 임시사무소 36곳에 제가 다 집회 신고했습니다. 제가 다 집회 신고했고 그래서 그렇게 남양주에서 지켰습니다만 민경욱 의원하고 나하고는 이재명이 당선될 거 알았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부정선거라니까. 그렇지만 근소하게 0.7% 이겼다고 0.7% 이긴 건 다른 거 없어요. 저는 몇 가지 천원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걸 지금 간단히 설명드리잖아요. 안철수하고 맨 마지막에 단일화했어요. 그게 하나의 효과가 있었고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2시간 정도 코로나 환자를 연장 투표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애국 시민들이 당일 투표를 많이 하자 그래서 얘네들이 생각한 것보다 TK 쪽이나 서울의 우파 도시에서 당일 투표가 생각보다 좀 높았습니다. 높았고 우리 애국 시민들이 밤낮으로 노력하는 이런 게 좀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 1,000원이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1,000원
없었어요.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살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는 못 살아 죽어야 돼. 그렇지만 이게 바뀐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있을 때 제가 성남에 삽니다. 이재명이 누구보다 잘합니다. 제가 6년 전에 국회 소통관에서 성남 FC를 최초로 기자회견하고 고발한 당사자입니다. 그것이 문재인 정권에서 캐비넷에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 때 와서 성남 FC가 이슈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지역 성남에서도 촛불 집회 맞대응을 몇 번 했습니다. 맞대응을 몇 번 해갖고 2배 이상의 인원을 동원해서 얘들을 완전히 눌러놨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그것 때문에 집회를 못합니다. 성남이 얼마나 좌파가 강한 도시입니까? 거기서 완전히 눌러버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사회 문제이긴 하지만 성남시립의료원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홍준표가 진주의료원하고 비슷한 겁니다. 1년에 600억씩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이거 지금 누르기 위해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애국동지들한테는 지역 주민의 그 문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동력도 떨어지고 힘든 건 있지만 지금 고지가 보입니다. 우리 2, 3개월 동안 조금 더 힘내고 조금 더 신발끈 조여매면서 화이팅을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조영훈 본부장님 말씀 안 하셨으면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오늘 그냥